근데 선생님 그럼 어렸을 적에 책은 좀 많이 읽으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아버지께서 저한테 네. 사주신 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 넬슨 제독의 전기였는데요. 아. 이순신 장군보다 영국의 해군을 장군을 제가 먼저 한 셈이죠. 그 책이 이제 유난히 기억에 남고 네. 좀 성장하면서는 그때부터 옛날 것을 좋아했던가 봐요. 헌책방을 주로 다녔어요. 거기서 문지 묻은 책을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그 섭섭한 종이 냄새, 그야말로 아날로그적 향기가 있는 네. 그런 옛 책들을 넘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헌책을 읽었습니다. 그림을 주제로 제주를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아까는 강요배 작업실에서 제주의 역사와 현실이 스며들 네. 있는 풍광, 당대의 풍광들을 봤잖아요. 네. 이제는 조금 먼 쪽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전통의 유구한 네. 향기가 서려 있는 곳. 아, 선생님 여긴가 봐요. 아, 예. 수암기념관이라고 네. 되어 있죠. 수암 선생은 일본에서 서예를 배우고 오신 분인데 네, 네. 제주를 명실공히 대표하는 아. 그 좀 대단한 서예가이시죠.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선생님? 네, 예. 먹 냄새가 벌써 풀리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아, 이 먹 냄새가 좋아서 평생 글씨를 못 떠나는 분들도 아. 많았습니다. 네. 바로 확실히.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강요배 아. 화백이 그린 김중환 선생이 생전에 글씨 쓰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있는 저 작품이 모든 동양인들의 숨어 사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된 그 도연명의 유명한 시죠. 수암 선생이 이 글씨는 이제 행서와 초서를 섞어 쓴 글씨인데 이게 이분의 많은 후학들이 좋아하는 글씨체예요. 네. 선생님 저희가 네. 뭐 서예라던가 이런 옛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럼 어떤 자세로 봐야 돼요? 옛 그림이란 오늘의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마음으로 그림을 바라봐야만 그 시대 사람 화가들의 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시대의 내면을 파악한 데만 멈추면 안 되고 그 의미가 오늘의 눈으로 어떻게 새롭게 해석이 되는가까지 네.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예나 옛 그림을 감상하는 자의 첫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뭐 작품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제 눈에는 네. 저 오른쪽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거는 취흥이라고 썼어요. 취해서 흥이 난 거겠죠, 그죠? 예. 다음에 는 무아지경이라고 해놓았어요. 취한 상태로 글씨를 쓰고 그린 그림을 취필, 취서, 취필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써놓은 글씨가 장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직한다는 거죠. 무월, 보물. 그런데 저 글씨는 말이죠. 네. 굉장한 속도감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글씨가 뭔가 진하게 배어들질 않고 글씨가 이렇게 바깥으로 들떠 있는 듯한 네, 느낌도 맞아요. 있죠. 네. 거기서 뭐냐면 종이가 보통 한지가 아니고 창호지 위에 썼어요. 그래서 종이 안쪽에 보면은 실이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보입니다. 예. 잘 뜯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창호지에다가 쓰니까 먹을 제대로 안 받아주는 거죠. 예. 속도감이나 붓의 흔적들이 네. 이제 저런 걸 우리가 비백이라고 해요. 날아다니는 여백이다. 취해서 쓴 글씨 중에 오늘 이 전시의 압권이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와. 와. 저 작품. 저 오른쪽으로부터 읽어보면은 취, 시,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면 그것이 곧 바로 신선이다. 이 글씨는 네. 봄날에 소암 선생님께서 술을 드시다가 친구들과 더불어 흥이 이렇게 오르자 그 집에 있던 벽지에 대놓고 즉흥적으로 쓰신 글씨예요. 이게 뒤에 보면은 벽지입니다. 벽지. 벽지에도 먹이 제대로 먹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필력이 없으면은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속도감으로 이런 필체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취필의 어떤 한 경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걸작입니다. 소암 선생 생전에 이 작품에 얽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흥이 일어나서 벌쩍 지필묵을 준비를 해서 바로 쓰는데 그래서 취까지를 쓰고 나서 중간에 시자를 쓸 때 저게 글자가 보면은 팔을 올려도 닿이지 않잖아요. 지금 글씨 쓸 때 불쩍 뛰어서 썼대요. 그래서 시자의 첫 핵이 보면은 불쩍 뛰어오른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보십시오. 술이 취해서 비틀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몸짓을 해야 된다고 하나 하는 그런 모습이 그 필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 책방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책방 주인이 네. 이 저랑 같은 전직 기자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기자 시절에 네. 그 힘든 이 기자 생활이 끝나고 나면 뭘 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가 신발 가게, 하나가 책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보다 앞서서 이제 책방을. 서점을 열었으니 네. 그 어떤 생각에서 기자에서 책방 주인으로 돌아섰는가 이런 네. 것도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동네 책방의 예. 어떤 뭐 역할이랄까 이런 게 있으세요? 그 지역적 특색, 로컬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아. 그 서점이 위치한 곳에 그 지역적 특성이 이렇게 반영이 된 로컬리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책방에서만 볼 수 있는 책들 이런 것을 잘 선택하고 특화시키는 그런 동네 책방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죠.
여긴가 봐요. 네네. 네. 아우, 왜 책방 이름이 인터뷰일까? 또 궁금한데 올라가서 또 올라가 보실까요? 인터뷰 당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길목을 좀 예쁘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네. 아, 여기가 서점인가 봐요. 오, 서점이 생각보다 큰데요? 네. 아, 딱 문 앞에는 나를 위해 사고 싶은 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김은 선생님, 저희 1회에 출연해 주셨어요. 동네 책방 발견의 기쁨 초청 작가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책도 옆에 이렇게 딱.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책방을 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주분이세요, 혹시? 네, 저는 이제 토박입니다. 제주에서 이제 언론에 있다가 이제 관계된 일을 하면 경험도 좀 네네네. 살리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었고요. 도서기 서귀포가 이런 그 문화를 이제 향유하기에 적절한 곳이고 그래서 좀 유익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책방을 생각하게 됐죠. 근데 저는 아까부터 올라올 때부터 궁금했는데 책방 이름이 책방은 이제 사람과의 만남도 있겠지만 책과의 만남 또 인터뷰하게 되면 좀 깊이 들어가서 본다는 네. 그런 의미를 이제 얹혀서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세요? 서귀포가 이제 관광을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책방 투어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여기 동네 주민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특히 이제 이 마을이 최근에 생태 관광 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도 어떤 책방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책을 진열하는 방법은 있으신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그 컬렉션을 좀 했어요. 그 작가별 컬렉션을 좀 하고 또 여기가 이제 그 토박이가 운영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제주 향토 입문 관련 이런 부분들을 공을 좀 드리고 있죠. 제가 이 코너에 애착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태 관련 탐사 전문 보도를 오래 했거든요. 한 20여 년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책방을 만들게 된 계기도 네이처가 중요한 이유가 됐죠. 그래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코너입니다.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이쪽으로 좀 여기는 이제 제주도 코너입니다. 예. 그러네요. 에밀 다케의 선물이란 책이 있고요. 제주도 식물분류학의 토대를 예. 놓으신 많이 분이세요. 하셨나요?
예, 그래서 왕벚나무를 처음 발견하셨고 아. 한라산 구상나무도 발견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많은 식물을 서구에 알리게 되는 그런 기폭제가 된 그런 분입니다. 어떠세요? 기자를 처음에 이제 그만두고 책방을 내실 때 생각했던 것과 실제 책방을 운영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든 점 없으세요? 제주도가 이제 특히 이제 서귀포가 제주도의 아주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네. 이런 토크의 다양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작가님 모시기도 녹록지가 않고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되려 또 이제 그 못지않게 보람이 많은 게 이렇게 그 동네에 이런 서점이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까운 이런 공간에서 이런 그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책방지기로서 큰 보람이죠.